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이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을 어떻게 이용해서 사진을 좀 잘 찍을 수 있을까? 순강, 그 다음에 역광, 사강, 측면광에 대해서 좀 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어떻게 보면 빛에 응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고자 합니다. 빛을 어떻게 응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술적이고 좀 창의적이고 좀 남들과 좀 다른 시선의 사진들을 만들 수 있을까? 자,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을 제가 셔터 결정의 순간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습니다. 자, 이 빛과 그림자는 제가 그림에서 힌트를 얻어서 많이 사용하게 됐습니다. 자, 이 그림은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입니다. 엠바오의 저녁 식사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 카라바조는 우리 명암법에 있어서 빛의 마술사라고 불리는 렘브란트의 어떻게 보면 시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로크 화가의 특징 중에 하나였던 빛을 이용해서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카라바조인데, 카라바조는 특히 그 중에서도 테네브리즘을 해서 핀조명, 거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 얼굴에 먹는 이런 핀조명에 가까운 것을 이제 그림을 통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제가 이것을 응용해서 어떻게 사진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겁니다. 이 그림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나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시죠. 그러다가 엠바오라는 마을을 지나다가 그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마스라는 사람은 앞에 저녁 식사를 하는데, 내가 바로 3일 전에 죽었던 예수다. 그럴 때 사람들이 못 믿겠죠. 토마스가 팔을 벌려 있고, 그런 장면의 극적인 장면들을 카라바조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왼쪽 맨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엠바오의 여관집 주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등장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이라이트가 붙고, 이 그림자를 예수도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바로 여관집 주인의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등에 붙어서 하나의 강배처럼 보입니다. 여기 특이한 테네브리즘이라는 핀조명을 통해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쫙 비트는, 현실에서 응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카르타고에 있는 박물관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 왼쪽에 보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이 코가 이제 망가지긴 했죠. 반달족들이 부셔뜨렸습니다. 근데 그 그림자를 어떻게 해요? 벽면에 딱 떨어지죠. 이렇게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하나의 피사체에 빛이 닿는 순간 그림자를 만들어내는데, 그 그림자를 어떻게 사진 속에 끌어들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재미있고 아니면 독특한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낼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단순히 그냥 빛만 비쳤다가 딱 그 피사체만, 요것만 조각상만 클로즈업 한다면 이런 재미없는 사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조명이 딱 붙였을 때 그림자, 요거는 어디서 갖고 왔다 그랬어요? 여관에 서 있는 저 주인의 그림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에 그림자로 비쳤죠. 저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제가 똑같이 그 기법을 처음에 사용해 봤던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뭐 뚝뚝해서 배운 건 아니고요. 다 미술적인 시각적인 자료에서 그걸 사진적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떻게 표현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빛이 비친다. 그러면 피사체에게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그 그림자를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은 독특한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행하면서 또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또 예시를 들면서 한번 사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은 그림자들만 쫙 나와 있죠. 티베트 라사입니다. 라사에 있는 강장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족항사원이라고 하는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에 사원이 있고요. 그 위쪽으로 바코르 강장이라는 사람들이 코랄 들고 있는데, 검은색 그림자들이 절을 하는 사람도 있고 걷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나 보면 톤이 다 검은색이야. 왜? 이거 완전 역광으로 찍었기 때문에. 근데 바닥은 빛을 비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사람들은 젊게 그림자들이 비춰가지고 각각 그 모습들이 독특한 모습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림자를 어떻게 차용을 해가지고 그 속에 사진을 계속 대입시켜서 나만의 사진을 찾아가느냐.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빛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스페인의 살라망카입니다. 살라망카는 우리 살라망카 대학이 제일 유명하고요. 살라망카는 여러분들이 제일 유명한 특산물 하몽이라고 해서 돼지 뒷다리 앞다리 말려가지고 샌드위치도 먹고요. 그 유명한 데가 바로 이
살라만카입니다. 살라만카 대학에서 제가 이제 골목길을 다 휘돌아가니까 또 성당이 하나 있더라고요. 올라갈 수 있었어요. 위에서 딱 찍으니까 어때요? 아까 찍었던 우리 티베트 사진과 좀 비슷하죠. 여기는 완전히 티베트는 검정 사진이었다면 또 살라만카는 카페들이 있으니까 하얀색은 빛나니까 하이라이트 부분들, 바닥에는 검은 그림자와 사람들이 같이 보이죠. 이게 찍으면 하나만 찍으면 별거 아니지만 계속 빛과 그림자를 계속 찍은다면 여러분들이 20, 30장을 계속 저희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빛에 그림자를 찍어도 재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마 이번 사진 보면 더 그런 느낌 들으실 거예요. 자, 이 사진은 중국 두난이라는 곳입니다. 두난 가면 모래 있는 곳으로 유명하죠. 두낭 석굴. 우리 두낭 석굴에서 발견된 왕호 천추국전. 그 도시예요. 모래로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아름다운 둔황 이렇게 부르는 도시인데, 가시면 거기에 명사산이라고 있는데, 명사산 모래가 운대요. 바람이 불면 그런 명사산에 트레킹을 해요. 어떤 트레킹이냐? 낙타를 타요. 왼쪽 하단에 보면 빛이 비치는 것은 실물이에요.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얼룩달룩한 제가 이제 배낭여행 가서 앞에 이제 중국인들이 있었는데 참 색깔이며 형형 색깔, 한국인들도 성형 색깔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들만 낙타에 있는 모습을 찍으면 너무나 좀 단순하다. 그래서 제가 얼른 엎드려가지고 낙타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관광객들이에요. 이 모습을 찍은 거예요. 사막에 비친 거예요. 모래에 비친 사진. 이건 다 그림자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굳이 내가 저기 앞에 있는 실물의 사람들 하이라이트 부분들을 조금만 낙타 엉덩이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그림자로만 다 처리해도 여러분들이 사막에서 낙타 타는 여행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건 빛을 극복하고 피사체를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색깔이 얼룩달룩하지만 그림자 색깔은 다 검정색으로 똑같잖아요. 그러면 심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선택하는데, 다만 렌즈를 제가 와이드 렌즈를 해서 가까운 건 크게, 멀리 있는 건 작게, 우리 또 렌즈에 대해서 설명할 시간이 오겠지만 그런 왜곡된 현상을 이용해서 제가 엎드려가지고 낙타 타고 이렇게 탔는데,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중심으로 해서 찍으니까 그림자의 낙타 타는 모습이 여러분 조금 독특한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여기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일명 돌로로사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 알지만 로마인들에 의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십자가를 메고 가요. 그때 그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가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손을 잡은 그런 기념적인 그런 장소마다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그 돌로로사 길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바닥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대리석에 있는데 그림자 길게 들어줬는데 한 어머니가 비닐봉지 들고 가고 아들을 손잡고 가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이 사진을 딱 보면서 뭘 찍어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우리 성모 마리아하고 어린 예수를 생각했습니다.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은 사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도로로사에서 여러분들이 피사체를 선택한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가장 좋은 건 어머니와 아들, 곧 성모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피사체잖아요. 근데 그림자를 길게 늘어져서, 이 그림자는 뭐예요? 곧 어둡잖아요. 그 어둠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제가 갖다 붙인 거예요. 의미한 거예요. 이런 것을 찍고 계속 제가 만약 글로 표현한다면 여러분들은 설득당할 수도 있잖아요. 이 돌로로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옥 갈 때 그걸 지켜만 봐야했던 성모 마리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마 손을 잡고 일으켜주고 싶고 같이 가고 싶은 어머니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것을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를 통해서 저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행, 그런 모습을 제가 두 개의 그림자로 표시했고, 그 그림자의 색은 어머니는 늘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했을 것이다. 참고로 저는 기독교 신자는 아닙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날 교회 가고 부활절 날 성당 가고 초팔 날 절에 가는 다신교, 저는 범신도자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저는 여행적인 접근에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꿈보다 해몽이 좋은 그림자를 한번 표현해 본 거고요. 자, 이 사진은 또 그림자가 딱 들어오시죠.
역광으로 찍은 거예요. 빛 보시면 이제 빛을 순강, 역광, 사강, 측면광을 이제 우리는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빛을 어떻게 표현해서 내가 사진을 찍을 것인가. 자, 여기는 텍사스 오스틴 주도예요. 거기 한가운데를 가로지는 코로라도 강변을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 길게 그림자가 보시면 자전거를 타고 거나 걷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그림자 크기가 크죠. 그러면 해질녘이나 아니면 아침이다. 그리고 시간대도 여러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냥 산책 나온 그 일반 시민들이니까 제가 검게 표시했어요. 그러니까 역광으로 찍으니까 사람들도 검게 나오고 그림자도 검게 나와요. 그러나 바닥에 비친 것은 하이라이트 부분이 보이죠. 그리고 물 쪽에 반짝반짝. 물론 이제 위에가 훨씬 더 사진이 세로 사진이 큰 건데 제가 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역광을 선택해서 그림자에 포커스를 주기 때문에 길게 그림자를 자르지 말고 이런 기법을 똑같이 쓴 게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마요르 광장입니다. 마요르 광장의 입구에 딱 들어가는 젊은 남녀 역광으로 찍은 것 같아요. 여자 헤어 머리카락에 황금빛으로 바짝 찰랑 빛이 찰랑거려요. 근데 길게 그림자가 딱 늘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포커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와이드 렌즈니까 사람에 맞춰도 다 되고요. 아니면 그림자에 맞춰도 됩니다. 저 그림자에 있는 사람 주인공은 그냥 평범한 남녀니까 그 길게 들여진 그 대신 마요르 광장 입구에 들어가는 이 그림자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피사체에 비치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그림자 시리즈에서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림자는 계속 나올 겁니다. 이 그림자는 아까 거와 좀 다르죠. 앞에 본 우리 마드리드에서 찍은 그림자와 그 다음에 오스틴 찍은 그림자는 피사체가 다 보여져요. 그러나 여기에 찍은 또한 스페인 마드리드 찍은 거 보면 발을만 보여주고 위에 상체를 다 찍었어요. 그리고 더 그림자를 클로즈업 했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유럽 하게 되면 바닥이 아주 인상적이죠. 박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다 일일이 바꾼 거잖아요. 그 박석에 비친 이 사람들의 모습, 그냥 발만 나란히 4명이 걸어가는 모습에 4명의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예요. 이번 저희 강연 주제가 빛과 그림자입니다. 빛에 비치는 데는 그림자가 생기고 그 그림자가 잘 활용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만의 독특한 사진들을 만들 수 있다. 나중엔 제가 그림자를 이용한 제 자화상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더 다른 실전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 사진은 잠비아에 있는 리빙스턴이라는 곳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호텔입니다. 호텔. 차양막이 있어가지고 빛의 그림자가 딱 생겼는데 그 그림자가 해필이면 얼룩말의 흰색과 검은색 그 빛이 같더라고요. 종업원이 열심히 청소하는 모습을 같이 담은 거예요. 그래서 벽면에 보면 차양막에서 오는 그림자 때문에 어때 벽에 붉은색에 검정색이 조화롭게 빛과 그림자가 됐었죠. 근데 자연스럽게 얼룩말이 흰색과 검은색의 또한 그림자로 응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촬영할 거에서 딱 보시고 햇빛, 그 다음에 피사체, 그러면 그림자를 한번 보는 그런 센스를 여러분들이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똑같죠. 오른쪽에서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을 파고드니까 아치가 어떻게 해요? 바닥에 다 만들어져요. 이거 측면광을 이용한 거잖아요. 우리는 빛을 왜 배웠겠어요? 순광을 찍을 것이냐, 역광을 찍을 것이냐, 사광을 찍을 것이냐, 아니면 측면광을 이용할 것인가. 그거를 배운 이유는 지금 우리 빛과 그림자, 그 다음에 또 배울 우리 실루엣, 이런 것을 응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빛을 배우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측면광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아케이드에 빛이 파고드니까 빛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모양을 바닥에 이 아치 모양을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바닥에 그림자를 통해서 이 기둥은 아치 모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추측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막 여행하다가 리비아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는 오아시스입니다. 근데 빛은 갔는데 순강이에요. 근데 저 오아시스를 제가 이 밑에 있는 제 그림자가 없고 오아시스만 이렇게 보여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기록적인 사진이죠. 그냥 사막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걸음 물러서 가지고 저를 집어넣었어요. 그림자로. 그림자 넣어서 같이 오아시스로 찍어내면 조금 더 단순함을 좀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자신의 그림자가 하나의 피사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 해를 등지고 저 자신을 집어넣어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빛과 그림자. 자, 빛과 그림자 시리즈에 한번 또 보여드릴까요? 마룻바닥의 질감을 찍고 싶은데 이 마룻바닥의 질감만 찍으면
그냥 재미가 없잖아요. 그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한가운데 딱 버티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림자를 만들어서 이 단순한 그런 풍경과 나무의 질감을 같이 한번 살려보고자 해서 어두운 제 그림자를 넣으니까 눈길이 한번 가는 거죠. 엄청난 또 롱다리로 또 촬영할 수 있고요. 왜? 해질 무렵이니까. 이 정도면 해가 거의 이제 지평선에 경복궁이니까 지붕 위에 거의 걸려서 넘어갈 정도입니다. 자, 이런 시리즈로 제가 계속 한번 찍어본 겁니다. 자화상 같은 사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벽면에 비춰진 왼쪽엔 저고 오른쪽엔 우리 아이가 각자 카메라를 들고 자화상을 찍은 거예요. 빛과 그림자, 해질 무렵에. 요거를 이 모습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같이 제 아들하고 세고비아를 같이 여행할 때 찍은 사진인데요. 키가 컸어요, 애가. 오른쪽에 저고 왼쪽이 이제 제 자녀인데 아들인데 훌쩍 컸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세고비아의 유명한 세고비아 성이에요. 요거 단순하면 딱 찍으려고 했는데 빛이 해필이면 순강이에요. 순강에 기록적으로 찍어요. 그 기록적으로 찍을 때 어떻게 이 단순함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항상 여러분은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거를 세고비아 성을 그냥 기록적으로만 찍으면 그냥 세고비아 시장님이 좋아하시겠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조금 극복하기 위해서 피사체를 들려야 되는데 마침 제가 이 사진을 찍으려면 맞은편에 있는 산에 가야 되는데 그 산에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현장에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경험상 아무도 없을 땐 우리 사막에 나왔잖아요. 아무도 없을 땐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넣자. 자신을 넣어가지고 피사체를 그림자로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순강의 빛을 극복한 방법들이에요. 다 이거는. 그래서 순강을 봤는데 기록적인 사진을 찍고 좀 더 피사체가 있다면 그걸 넣으면 제일 좋겠죠. 그것도 없다. 마지막에 차선으로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자신의 그림자를 넣음으로써 어떻게 해요? 풍부하게 만들면 좋다. 이거는 제가 항공사진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아마 여기가 제가 찍은 데가 하동. 여기가 무슨 하동에 가면 그 벚꽃 십리길 옆에 초등학교과 중학교 하나가 있어요. 그 운동장을 촬영한 사진이고요. 자, 축구 골대와 이 그림자는 뭐냐? 그 교정에 비춰진 느티나무예요. 나무 그림자를 하늘에서 찍은 거고, 그 다음에 눈밭이에요. 눈이 내린 곳에 그림자들은 드려져 있고 그 운동장에서 놀던 그 친구들에 대한 그리움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한번 운동장을 캠퍼스로 생각했어요. 하얀 캠퍼스의 운동장에 눈이 내렸어요. 나무 그림자가 비춰진 거죠. 축구 골대도 그림자로 비춰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응용으로 그림자를 많이 찍으니까 하늘 비행기 탔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로 하동 초등학교 운동장에 비춰진 하늘에서도 바로 응용이 됩니다. 그냥 하늘에 올라갔는데 하얀 눈밭밖에 없잖아요. 그때 그림자를 딱 보는 순간 운동장에 드려진 마치 캠퍼스 위에 우리가 붙이랬듯이 검게 이렇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빛과 그림자 응용입니다. 이거는 지금 경복궁 안에 들어가면 이 벽면에 자경전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임금의 할머니가 살던 그런 곳인데 여기 보시면 대나무, 석류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꽃담장이 장식되어 있어요. 오후 시간에 찾아가서 벽돌에 검은색 그림자를 넣었어요. 이 그림자는 살구나무입니다. 살구나무. 벽에 우리 처음 만들었을 때 자경정 담벼락에 여러 가지의 꽃담 형식으로 문양을 남겼다면 이 그림자는 제가 만든 그림자인 거죠. 살구꽃을. 이 살구꽃을 그림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시기가 필요해요.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한번 저희가 기회가 되면 출사 프로그램을 만들면 궁궐 백배 잘 찍기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